모니터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 앞유리가 근 45도 각도로 이렇게 있고, 그럼 뒤에 공간이, 이 뒷공간이 실제 한 10cm도 채 안 됩니다. 이게 깁니다. 이 모니터가 길기 때문에. 그럼 이 안쪽에, 이 안쪽 깊숙한 곳에 2인치가 4개 박혀 있으니까 소리가 좋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소닉 디자인 52N 5인치 2개를 박았는데, 이 안에서 맴도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드러내고, 여기도 이 스피커를, Z 스튜디오 내나 4인치입니다. 이게 센터 스피커가. 그럼 이 차량은, 프론트에 3웨이가 Z 스튜디오고, 센터도 Z 스튜디오다. 그래서 이제 이게 크니까, 요 카바를 도려내서 돌출로 이렇게 달한 겁니다. 왜냐면 안속에 있는 것보다, 여기 바깥쪽으로 달면 이 4인치의 소리가, 전체적으로 잘 이게 이제 방사형으로 잘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좁은 공간, 돌출구가 좁은 공간 안에서 소리가 맴돌거나 정제파가 생기는 게 아니고 좀 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돌출로 한 거고, 운전석에서 앉아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작업의 어떤 디테일함을 위한 그것은 여기서 공간 때문에 뭐 작업하다가 또 끊길 수도 있고 해서 요대로 그냥 구멍만 파가지고 4인치를 이렇게 안착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카바는 일반 이제 우리 5인치 카바 같은 거 하나 맞는 걸로 해서 살짝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실용적으로 작업했고, 또 이게서 이제 베이스가 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엔클로저 주변 백폴에 대해서 뭔가를 개선하는 것도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쪽에 그냥 적절한 흡음재 중간중간에 다 두고 요래한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중저음이 안 옵니다. 맑은 중음하고 약간의 고음만 재현되기 때문에 스피커가 이렇게 견고하게 체결되어야 된다든가, 뒤 후면 엔클로즈가 밀도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은 굳이 이게 작업의 난이도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서 안 한 겁니다. 안 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공기가 어느 정도 새 나가더라도 어느 정도 마음 놓고 공기가 지 맘대로 새어 나가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드레인지 그냥 맑은 소리를 내는 수준이면 그러니까 엔클로저 구조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저 마이크로 Z 스튜디오 진행 100MB는 테스트 결과, 테스트를 해봤을 때 중저음을 아주 매끄럽게 잘 냅니다. 뚜렷하고 이렇게 너무 느낌 좋게 중저음을 내거든요. 중저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200Hz에서 한 400Hz 사이입니다. 그 부분이 보통 잘 재현하기 힘든데 아주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현하려면 주파수가 로 주파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음 중에서도, 그러면 그 로 주파수는 제대로 재생되려면 어느 정도 스피커 후면에 압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완벽한 엔클로즈를 못 만들더라도. 그래서 그 압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주변에 담을 싸는 겁니다. 담을 싸고 독립 공간을 만들고, 이제 도어 트림이 조립될 때 도어 트림 쪽에서도 뭔가를 구조물을 형성해서 조립할 때 딱 붙으면 우리가 마치 이 두 문짝이 요 도어하고 샤츠하고 닫았을 때 이 고무 바킹이 서로 연결돼가 바람 소리와 비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유사한 형태로 이쪽 부분에 접지 면적 담 끝을 만들고, 도어 트림 쪽에, 이 도어 트림 쪽에서도 이게 공간이 홀이 깊지 않습니까? 요 부근에 어느 정도 담을 싸서 이렇게 이제 조립될 때 이쪽 표면과 도어 쪽에 담 끝 표면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밀착되게끔 그렇게 작업할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 안에 엔클로즈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게 통을 하나 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엔클로즈 구조라는 것이 스피커가 이게 4인치쯤 되는 것 같으면 엔클로즈가 제가 몇 번은 짜보기도 해봤는데, 볼륨을 크게 안 듣고 이퀄라이즈 조정하고 주파수 조정을 그 엔클로즈 통에 맞춤식으로 해버리면 크게 문제없는 소리 나는데, 원하는 소리의 주파수 대역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엔클로즈 구조와 스피커의 매칭에 꼭 알맞는 주파수 커팅, 또 중간에 이퀄라이즈 조정을 해야만이 변형된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소리를 내려고 할 때는 그 스피커가 엔클로저에 들어갔을 때 엔클로저 구조랑 맞는 주파수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데, 제가 혼자 선택하는 건 주파수 범위가 300Hz, 200Hz, 400Hz 대역도 숨도 좋게 뽑아서 내린다 이 말이죠. 그러려니까 엔클로저 좀 커져야 된다. 그래서 이 통을 짜서 넣게 되면 엔클로저 안 크니까 통을 안 짜고 그냥 그 도어 쪽에 공간과 이쪽
쪽의 공간을 담을 싸가지고 조립될 때 우리가 도화 문이 닫힐 때 이쪽 고무 바퀴과 차 쪽의 고무 바퀴이 붙어서 밀봉되듯이 그러한 유사한 형태로 만들 겁니다. 여기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화 트림을 그대로 살리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했고 차주도 그것을 적극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 부분은 이미 차주랑 얘기했고 개선 부분은 제가 알아서 이렇게 작업하면서 하나하나 굳이 차주랑 설명 안 해도 제가 알아서 제 책임이기 때문에 소리가 잘못 나오면 제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업 기간이 뭐 3일만 하면 될 것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생기고 단도 써야 되고 뭐 이리 하다 보니까 또 한 이틀 하루씩 더 늘어나고 이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오디오 작업은 그냥 며칠 만에 해도 이게 아니고 며칠에서 며칠 사이다 해보자 요리대에 맞는 겁니다. 금액도 얼마에서 얼마다 요리대에 맞는 겁니다. 얼마인데 며칠 안에 합시다. 그러면 날림 작업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인스톨러도 좋은 소리를 못 내니까 손해고 차주도 좋은 기기와 성능을 가지고 발휘를 제대로 못하니까 손해고 한 이틀 정도 압축된 그 장착 기간을 덕보기 위해서 장착비 조금 덕보기 위해서 그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장착비 또 작업 기간 이런 거는 하이엔드 시스템에서는 정하지 말고 인스톨러한테 맡기게 된다. 이것이 제 주의고 또 양심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은 장착비가 정해졌다면 안 합니다. 뭘 해 하기는 때려치우고 요래 가지고 레진 좀 발라가지고 종이 테이프 조금 이렇게 마버진 발라봤다 이래가 레진 굳으면은 그 구멍 내서 박으면 끄다입니까? 뭐 담으면 왜 쌀깁니까? 필요 없이 그래 되는 거. 지금 앞도화 G80 앞도화지 않습니까? 여기에 Z 스튜디오 6인치가 현재 꼽혀 있고 OEM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소닉 디자인 100N이 꽂혀 있습니다. 고음은 이게 OEM 자리가 아니고 에필러 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필러 작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상태에서 소리도 괜찮고 해서 뭐 깔끔해서 여기 저쪽으로 보면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대로 차주도 마음에 들고 해서 그대로 현재는 그대로 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닉 디자인 4인치를 드러내고 Z 스튜디오 4인치를 장착할 겁니다. 내나 OEM 자리 그대로 장착할 겁니다. 그러면 프론트가 Z 스튜디오 이제 트위터하고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도 마찬가지고 에필러는 차주가 뭐 원하지가 않으니까 저기 좋답니다. 그냥 그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새로 들어가면 Z 스튜디오 4인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미 이제 Z 스튜디오 6인치가 꽂혀 있고 그래서 이 암문짝 작업을 지금 이제 할 겁니다. 그럼 이것을 문짝 도화 트림을 분해하면 또 6인치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센터도 원래 센터가 OEM이 그 3인치지 않습니까? 2인치인가 뭐 4개인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은 스피커가 1개든 2개든 상관없이 이제 모니터 모니터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 앞유리가 근 45도 각도로 이렇게 있고 그럼 뒤에 공간이 이 뒷공간이 실제 한 10cm도 채 안 됩니다. 이게 깁니다. 이 모니터가 길기 때문에 그럼 이 안쪽에 이 안쪽 깊숙한 곳에 2인치가 4개 박혀 있으니까 소리가 좋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소닉 디자인 52N 5인치 2개를 박았는데 이 안에서 맴도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드러내고 여기도 이 스피커를 Z 스튜디오 내나 4인치입니다. 이게 센터 스피커가. 그럼 이 차량은 프론트에 3웨이가 Z 스튜디오고 센터도 Z 스튜디오다. 그래서 이제 이게 크니까 요 카바를 도려내서 돌출로 이렇게 달한 겁니다. 왜냐면 안속에 있는 것보다 여기 바깥쪽으로 달면 이 4인치의 소리가 전체적으로 잘 이게 이제 방사형으로 잘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좁은 공간, 이 돌출구가 좁은 공간 안에서 소리가 맴돌거나 정제파가 생기는 게 아니고 좀 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돌출로 한 거고 운전석에서 앉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작업의 어떤 그 디테일함을 위한
그것은 여기서 공간 때문에 뭐 작업하다가 또 끊길 수도 있고 해서 요대로 그냥 그 구멍만 파가지고 4인치를 이렇게 안착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카바는 일반 이제 우리 그 5인치 카바 같은 거 하나 맞는 거로 해서 살짝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실용적으로 작업했고, 또 이게 이제 베이스가 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앵클로저 주변 백폴에 대해서 뭔가를 개선하는 것도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쪽에 그냥 적절한 흡음재 중간중간에 다 두고 요래한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중저음이 안 옵니다. 맑은 중음하고 약간의 고음만 제한되기 때문에 스피커가 이렇게 견고하게 체결돼야 된다든가 뒤 후면 앵클로즈가 그 밀도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은 굳이 이게 작업의 난이도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서 안 한 겁니다. 안 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래서 소닉 디자인한다. 마이크로 시리즈 Z 스튜디오는 스피커 소리가 작게 나도 우리 귀에 잘 들어온다고 앞전 언박싱 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스피커 소리가 작게 나와도 우리 귀에 잘 들어옵니다. 그것은 이 회사 스피커의 어떤 노하우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 있어도 전혀 정제파 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적절한 볼륨에서 귀에 잘 들어오고 좌우 스피커와 이게 하모니도 잘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음만 이게 Z 스튜디오 박히면 전체가 Z 스튜디오 시리즈가 이 차량에는 꼽힌다. 서브우프는 서브우프하고 뒤에는 다른 회사 거죠. 그럼 도어 트림을 분리하겠습니다. 도어 트림은 비교적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내 차 중에서 도어 트림의 어떤 고정 방법, 체결 방법이 가장 훌륭한 스타일로 제 경험상으로 볼 때 G80, GV 80 이 시리즈들이 도어 트림을 고정하는 형태가 가장 우수합니다. 다른 외국의 유명한 차들보다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잡음 없게 또 내구성 있게 고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 이 디자인을 엄청 잘한 겁니다. 지금 피스는 여기 하나 풀고 여기 하나 풀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도어 핀으로 다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그 도어 트림을 뽑을 때는 저쪽부터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거 핀을 뺐으면 항상 이쪽부터 위로 올려야 된다. 100%입니다. 100%. 우선순위는 어떤 차든 간에 이쪽부터 해야 된다. 이쪽은 가만히 둬야 됩니다. 가만히 두고 이쪽부터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방음 그대로입니다. 이거 작업할 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기에 소닉 디자인 요걸 떼보면 어차피 떼야 되니까 한번 떼보겠습니다. 요거는 떼고 나면 고체본드 글루건으로 붙이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붙어 있습니다. 내가 이 형태로 할 겁니다. 레진 조금 해가지고. 그러면 저 4인치의 앵클로즈는 이 공간이라 보면 앵클로즈 같지 않은 앵클로즈죠. 이게 Z 스피커 6인치죠. 6인치. 벌써 손만 낸것 같아요. 이것을 한번 떼보겠습니다.
식으로 이제 이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이게 습도가 이렇게 많이 찬 형태로 보입니다. 이 6인치에 이 콘지에 이 굵기가 언박싱 할 때 봤던 저 Z 스튜디오 그 100MB 그러니까 신행 4인치 그게 이 이 콘지의 두께가 더 두꺼운 거 이게 좀 더 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피커의 그 소리의 특징이 좀 더 이렇게 화사하고 굉장히 밝은 소리에서 예전에는 그리 나왔는데 아마 이번에는 조금 부드럽고 차분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이는 이제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 스피커를 뗄 필요는 없는데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빼보는 겁니다. 요런 거는 이제 이게 방석 이렇게 이제 이게 이 도화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 수분이 이 코드에 이렇게 이제 닿여서 때가 차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요 방수 테이프 역할을 하는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요게 스튜디오 6인치입니다. 일단 같이 보이도록 하고 동영상을 일단 끄겠습니다. 예, 조수석에는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색깔은 스펀지가 난년인데 이게 그때 안에니까 그냥 작업자도 이렇게 아무 때나 붙이는 안개입니다. 요게 6인치 Z 스튜디오입니다. 이게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작업에는 이거 그대로 두는데 운영석은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탈거한 거고 이거는 그대로 둘 겁니다. 이것도 뭐 자작 합판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뭔가 개조를 안 하고 그냥 알가리 형태에서 조금 개선해서 작업한 그런 형태입니다. 이 차가 뒤에 리어 프론트도 마찬가지고 리어 선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A필러 자체도 작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대로 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모든 것을 그냥 손은 안 댔습니다. 이게 요것도 여기 이제 5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OM 자리에 여기에는 고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음이 요 자리에 원래 리어 중음 자리인데 고음을 그대로 알받기 하듯이 넣은 거고 뒷선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선반도 원 이 자리에 소닉 디자인 3인치 보이죠? 살짝 보이죠? 보라시랑 켜보겠습니다. 캔게 더 안 보이는 건요. 여기에 3인치가 있고 고음은 내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하우징을 써가지고 그거는 약간 운전자 쪽으로 약간 항해서 위로 안 보고 앞으로 약간 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뭔가 먼 작업을 안 하고 그냥 알가리에서 조금 견고한 수준 그런 수준으로 다 이 차는 형성됐다. 이번에 이제 앰프를 싹 다 이제 외부 앰프를 쓰면서 시스템이 커졌지만은 그 현재 스피커 장착된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 G80의 프론트 도어입니다. 프론트 도어인데 원유 OM 자리에 6인치 미드 베이스가 이게 도어에 붙어 있고 미드렌지는 이제 도어 트림에다가 이제 장착할 겁니다. 그럼 이 미드렌지가 4인치입니다. 4인치고 이 4인치가 이런 식으로 붙게 되겠죠. 약간의 각을 위로 줄 겁니다. 약간의 각을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이 안에서. 근데 이 4인치는 엣지 지름이 90mm인데 이쪽에 이제 홀 스피커 OEM 자리의 홀의 크기는 홀의 지름은 한
한 8.2cm. 이쪽 길이는 9cm가 되는데, 요리는 9cm가 넘는데, 요리는 8.2cm. 그렇게 해서, 이걸 더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뒷팬에 이 망에 이 구조가 있어가지고, 차주가 이 OEM을 그대로 살리는 형태로 개조하는 걸 되게 이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외부에는 전혀 포 안 나고, 내부에서 뭔가를, 좋은 소리 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홀을 더 넓히지 않고, 이 스튜디오 4인치를 그냥 이렇게 민자로 붙이는 게 아니고 약간 위로 각을 향하게 해서 내부에서 붙일 겁니다. 너무 많이 각을 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요 각을 줬지만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스피커 뒷팬에 도화를 보면, 저 도화로 가보겠습니다. 요 도화에 보면 지금 요 모다가 있죠. 모다가 있고 지금 스피커 자석이 딱 요 부분 자석이 딱 요 부분인데, 요 자를 재보면 압니다. 요 320에 270이 요에서 270이니까 대략 한 요 부분이 됩니다. 요 부분이 스피커가 자석이 이제 이렇게 이 부분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스피커 장착은 도화 트림에 부착되지만은 각을 줘가지고 스피커 후면의 구조는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6인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엔클로저를 만들 수는 없지만은 이런 데 보면 복잡하게 얼기설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막아가지고 담을 싸서 어떤 재료를 쓴 담을 좀 싸가지고 4인치 엔클로저가 부착된 도화 트림이 이 도화에 조립될 때 여기에 담을 싸서 공간을 확보한,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한 거랑 딱 붙어서 공기가 어느 정도 새어 나가더라도 어느 정도 마음 놓고 공기가 지 맘대로 새어 나가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드레인지 그냥 맑은 소리를 내는 수준이면 그러니까 엔클로저 구조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저 마이크로 Z 스튜디오 진행 100MB는 테스트 결과 테스트를 해봤을 때 중저음을 아주 매끄럽게 잘 냅니다. 뚜렷하고 이렇게 너무 느낌 좋게 중저음을 내거든요. 중저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200Hz에서 한 400Hz 사이입니다. 그 부분이 보통 잘 재현하기 힘든데 아주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현하려면 주파수가 로 주파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음 중에서도, 그러면 그 로 주파수는 제대로 재생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스피커 후면에 압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완벽한 엔클로저를 못 만들더라도. 그래서 그 압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주변에 담을 싸는 겁니다. 담을 싸고 독립 공간을 만들고, 이제 도화 트림이 조립될 때 도화 트림 쪽에서도 뭔가를 구조물을 형성해서 조립할 때 딱 붙으면 우리가 마치 이 두 문짝이 요 도화하고 자체하고 닫았을 때 이 고무 바킹이 서로 연결돼가 바람 소리와 비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유사한 형태로 이쪽 부분에 접지 면적 담 끝을 만들고, 도화 트림 쪽에 이 도화 트림 쪽에서도 이게 공간이 홀이 깊지 않습니까? 요 부근에 어느 정도 담을 싸서 이렇게 이제 조립될 때 이쪽 표면과 도화 쪽에 담 끝 표면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밀착되게끔 그렇게 작업할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 안에 엔클로저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게 통을 하나 넣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엔클로저 구조라는 것이 스피커가 이게 4인치쯤 되는 것 같으면 엔클로저가 제가 몇 번은 짜보기도 해봤는데 볼륨을 크게 안 듣고 이퀄라이저 조정하고 주파수 조정을 그 엔클로저 통에 맞춤식으로 해버리면 크게 문제없는 소리 나는데, 원하는 소리의 주파수 대역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엔클로저 구조와 스피커의 매칭에 꼭 알맞는 주파수 커팅 또 중간에 이퀄라이저 조정을 해야만이 변형된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소리를 내려고 할 때는 그 스피커가 엔클로저에 들어갔을 때 엔클로저 구조랑 맞는 주파수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데, 제가 혼자 선택하는 건 주파수 범위가 300Hz, 200Hz, 400Hz 대역도 순도 좋게 뽑아서 내준다 이 말이죠. 그러려니까 엔클로저 좀 커져야 된다. 그래서 통을 짜서 넣게 되면 엔클로저가 안 크니까 통을 안 짜고 그냥 그 도화 쪽의 공간과 이쪽 쪽의 공간을 담을 싸가지고 조립될 때
조립될 때 우리가 도화 문이 닫힐 때 이쪽 고무 바퀴인가 차 쪽에 고무 바퀴이 붙어서 밀봉되듯이 그러한 유사한 형태로 만들 겁니다. 여기 일이 좀 많습니다. 통한 게 짜는 것보다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뒤편에 보면 스피커가 이렇게 약간 각을 줘서 이게 이제 위쪽이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이 운전석이고 제가 운전자다. 그러면 우리가 어깨, 허리, 가슴 아래쪽 부분에 스피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위에 실내 사이드 밀러, 외부 사이드 밀러 자리 부분이나 이 캐치 카바 도화 손잡이 부분에 하면 또 스테이지도 올라오고 스테이지 넓이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틀면 시끄러운 것도 있고 작업의 어떤 난이도가 완성도가 사람마다 차주마다 이런 게 뭐 다른 게 아무리 잘 돼서도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으면 뭐 해야 되지만은 근데 이 차는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내립니다. 내리게 되면 좋은 점은 이제 좀 크게 틀어도 덜 시끄럽다는 거. 그럼 스테이지 행성에는 고음이 이 마이크로 스튜디오 Z 스피커의 고음은 미드레인지 그러니까 1kHz부터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한 2인치 미드레인지 고음만큼은 아니라도 위에 스테이지 거를 한 2kg, 3kg 뭐 한 1kg까지도 여기 있는 소리와 에이필라 쪽에 있는 소리하고 융화를 잘 시킬 수 있는 트위터의 스펙트럴 밸런스를 스펙트럼 대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센터 스피커가 또 있죠. 그래서 조금 아랫단에 있어도 스테이지를 대시보드 위로 올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밑에 있지만은 위에 고음의 능력과 센터 스피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스피커 소리를 대시보드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스테이지를 넓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리 하고 단지 단점이 뭐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스피커의 콘지의 직경은 90mm입니다. 이 90mm 이렇게 땄습니다. 90mm 조금 넓게 따야 되겠죠. 나무로 이제 하기 위한 가다를 떤 건데 마번지로 가지고 요걸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무 위에 스피커가 붙을 겁니다. 이 나무는 이 레진으로 각을 줘서 고정할 겁니다. 그리하면 그 나무 위에 박으면 스피커가 안전하게 박히는 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점이 뭐냐? 이 홀보다 여기에 OM 홀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 앞뒤의 폭은 이 홀이 맞는데 아래 홀로 폭이 좀 적다는 거죠. 그럼 스피커가 이렇게 조금 일됐을 때 각을 주니까 이쪽의 부분의 소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못 올라오는 거죠. 예, 그게 단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스피커들은 단점이 완전 지하에 묻혀갖고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단점이 있고 어떤 스피커는 단점이 있지만은 어떤 형태로든 주파수 커팅이든 앰프의 능력이든 선재의 능력이든 뭔가를 응용해서 또 스피커 뒤편의 구조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응용을 해서 단점이지만은 최소한의 단점으로 보완을 해서 살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점은. 이 스피커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3인치나 해서 바로 받고 말았을 건데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 보완을 위해서 여기 있는 이 가다를 가지고 나무로 또 해야 되고 이거 각을 주고 또 이 뒤편에 담을 싸서 도어 인클로즈 쪽 플라스틱 카바와 이쪽 도어 트림의 카바가 이만큼 공간이 뜨지 않습니까? 그쪽에 닫았을 이게 조립했을 때 옆이 잉둘러 담이 저쪽 담과 이쪽 담이 만나졌을 때 하나의 인클로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인클로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거 아예 담이 없으면은 여기서 소리 나는 소리가 다 나가버립니다. 이쪽 소리도 연결되기도 하고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이게 차단을 해줘요. 요리 차단을 싹 이렇게 담을 싸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뭐라도 어떤 걸 하더라도 완전한 담은 아니라도 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클로저 이제 구성을 하는 구조물이 들어갈 건데 그냥 이렇게 쌓아 올리니까 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없애고 여기 이 스피커가 또 왜 담을 싸느냐? 이 스피커가 이게 미드레인지 백에퍼 구형 Z 스튜디오 4인치면 중저음이 이렇게 뚜렷하게 잘 재현을 못합니다. 미드레인지 하이 위주로 잘 아주 화사하게 나오는 스피커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행 마이크로 스튜디오
Z 스튜디오 이 100MB는 그 300Hz, 200Hz, 400Hz 요 부분에 뚜렷함이 나타나고 재현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테스트 결과에. 그래서 그 뚜렷한 중저음 영역을 미드 베이스가 있지만 여기서도 낼 겁니다. 여기서 내려면 뒤에 엔클로저의 압력 유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압력 유지를 위해서도 담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때문에 담을 쌓는 거죠. 미드 그 중저음의 재현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엔클로저의 압력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각을 줌으로 해서 손실보는 이 부분에서 증시자 귀로 못 올라오는 손실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법을 위해서도 이 담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이 담을 쌓는 일과 이 내부에 이렇게 그 스피커 베퍼를 만드는 작업을 그런 의도로 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외부로 노출돼서 나는 소리에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끄럽다. 또 보인다. 그 조화가 안 되면 디자인이 또 좀 보기 싫어진다. 그런 부분이 단점이고, 이 속에 들어가면은 이 OM 도화트림이 보기 싫다면 굳이 이걸 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G80의 도화트림은 굉장히 잘 생겼고 예쁘고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강렬하고 깔끔한 스타일입니다. 도화트림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뜯어보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차들을. 그래서 이 도화트림을 그대로 살리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했고, 차주도 그것을 적극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 부분은 이미 차주랑 얘기했고, 개선 부분은 제가 알아서 이렇게 작업하면서 하나하나 굳이 차주랑 설명 안 해도 제가 알아서 제 책임이기 때문에, 소리가 잘못 나오면 제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업 기간이 뭐 3일만 하면 될 것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생기고 담도 써야 되고 뭐 이리 하다 보니까 또 한 이틀 하루씩 더 늘어나고 이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오디오 작업은 그냥 며칠 만에 해도 이게 아니고 며칠에서 며칠 사이다 해보자, 요리대에 맞는 겁니다. 금액도 얼마에서 얼마다, 요리대에 맞는 겁니다. 얼마인데 며칠 안에 합시다. 그러면 날림 작업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인스톨러도 좋은 소리를 못 내니까 손해고, 차주도 좋은 기기와 성능을 가지고 발휘를 제대로 못하니까 손해고, 한 이틀 정도 압축된 그 장착 기간을 덕보기 위해서, 장착비 조금 덕보기 위해서, 그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장착비 또 작업 기간 이런 거는 하이엔드 시스템에서는 정하지 말고 인스톨러한테 맡기게 된다. 이것이 제 주의고 또 양심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은 장착비가 정해졌다면 안 합니다. 뭘 해 하기는 이거 때려치우고 요래 가지고 레진 좀 발라가지고 종이 테이프 조금 이렇게 마블링 발라갔다 이래가 레진 굳으면은 그 구멍 내서 박으면 끝 아닙니까? 뭐 담으면 왜 쌀깁니까? 필요 없이. 그래 되는 겁니다. 예.